악신 혹은 액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나쁜 신, 반대말로는 선신이 있고 비슷한 말로는 사신이 있습니다. 재앙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재앙신이라는 말은 1997년 지브리 애니메이션인 모노노케 히메가 개봉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조선에선 신이 아니라 역귀, 악귀, 마귀, 잡귀라 불렸죠. 악신의 기원은 중국 신화에서 말하던 오귀인데 5가지의 역병을 다스리는 신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때 중국의 대륙 문화를 접하면서 악신, 액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악신으로는 도깨비의 왕이 슈텐도지, 구미호 요괴인 다마모노마에, 일본의 왕이었지만 악귀가 된 스토쿠 다이텐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괴이자 악귀는 오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니는 일반적으로 요괴로 불리는 전설의 존재입니다. 일본의 만화나 향토 신앙에 자주 등장하죠. 한국에서는 오니와 도깨비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는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은 우락부락하고 뿔이 달려있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팬티나 거적을 걸치고 장난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면 오래된 물건이 도깨비로 변한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깨비 불이나 외다리의 도깨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한국의 민담 속의 도깨비는 설명한 것과 많이 다른데요. 뿔은 없고 덩치가 크고 털이 많으면 누렁이 냄새가 나고 전통 바지 저고리를 입고 페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식의 묘사도 종종 발견되지만, 구체적인 생김새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간처럼 생긴 형상을 목격했다는 미스테리함이 강조되고 있죠. 대부분은 남성형으로 털이 많고 덩치가 크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뿔이 있는 도깨비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뿔에 달린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에 등장하는 도깨비들의 모습이 정착된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혹부리 영감의 내용은 일본의 이야기인 고부토리 지상의 내용으로 1915년 일제강점기의 소학교 독본에 처음 실렸습니다. 그때 머리에 뿔이 있고 원시인 같은 옷을 입은 채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오니의 모습으로 사파를 실렸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은 바로 일본의 도깨비인 오니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한국의 최초 민담집인 조선동화집에 실린 혹부리 영감에서는 도깨비가 아니라 장승이 혹을 떼고 붙인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시절의 영향으로 오니와 도깨비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지만, 오니와 도깨비는 모습도 그렇지만 기원이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 오니는 우리나라의 요괴와 비교한다면 도깨비보다는 두억신이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이라는 뜻을 가진 두억신이는 사람의 모습을 한 요괴로 도깨비들의 왕이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종족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습이 다양하고 두억신이마다 서로 다른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매우 사납고 못된 존재라고 하죠. 오니의 원형을 불교 계열에서 종종 나오는 야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니는 머리에 2개 또는 뿔 1개가 있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고 입에는 송곳니가 튀어나왔으며 날카로운 손톱 발톱이 있고 호피를 삿바나 혁대로 삼아 두르고 겉면에는 돌기가 있는 새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오니의 피부색은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의 5색으로 피부색에 따라 아카오니, 아오오니, 미도리오니, 쿠로오니 등으로 불립니다. 오니의 색에 따라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카오니는 욕망, 아오오니는 분노, 키오니는 염려와 근심, 후회, 미도리오니는 게으름, 쿠로오니는 의심을 나타낸다고 하죠. 오니는 전신에 붉은 진흙이 뒤덮인 아카오니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의 모든 감정의 시작이 욕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술래잡기를 오니고코, 오니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오니가 어린아이를 납치해간다는 일본의 설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니라는 호칭이 정착되어 간 것은 헤이안 시대, 처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뜻의 오누라고 불리다가 다시 오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니가 사람의 원령이 변한 것이라거나 지옥의 옥졸로 여기는 예가 많았는데, 악마가 실체를 수반하는 괴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오니가 이미지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니에 대한 설화 역시도 헤이안 시대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당시 악명을 떨쳤던 산적들이나 흉악범을 오니로 묘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한편 오니의 우락부락한 외모의 붉은 피부, 털이 많은 모습과 원시적인 복장으로 보아서 북방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모습을 따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 사람들은 아이누족들은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격렬하게 싸웠는데, 아이누족들은 호전적이며 매우 악마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은 오니는 사악하거나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욕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식의 모습이나 행동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오니의 자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인간도 아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오니라는 말은 무사들의 용감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쓰였고, 과거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들은 모두 오니라고 불리는 각자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하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무장인 오다 노부나가 역시 아카오니라는 이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니는 설화나 영웅담에서 응징당하는 악역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쁜 것, 무서운 것을 대명사로 사용되고
알고 있긴 하지만 악과 선, 신 모든 것을 아루고 있어서 특징한 이미지로 단언하기는 곤란하죠. 도토리현에서는 마을을 지켜주는 강한 것으로 나와 오니를 숭배했고 아오모리현에서는 오니의 선행에 감사하며 신사의 신으로서 오니를 모시고 있는 등 일본 각지에 오니를 선한 것 또는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오니에 관련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절분 행사입니다. 절분은 각 절기와 기후가 바뀌는 시기를 말하는 단어죠. 일본에서는 2월 3일을 전후로 각 가정에서 액을 불러오는 오니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니가 싫어하는 콩을 뿌리는 마메마키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넘이를 할 때 콩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죠. 원래 중국에서 기원된 풍습이지만 중국에서도 사라져서 일본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절분 행사에서는 오니는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고 말하면서 콩을 집안과 오니 가면에 쓴 사람에게 던지면서 쫓아낸 이후 집안에 뿌린 콩을 자신의 나이만큼 주워 먹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식으로 대체한다고 하죠. 집에서 쫓겨난 오니는 밤새 뿌려진 콩알을 하나하나 세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달아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오에야마의 오에초라는 곳이 오니의 마을 슈텐도지 마을이라고 자청하고 있는데 일본 3대 악기 중에 하나인 슈텐도지가 활약했던 산에 있는 마을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쿠니사키라는 지역에서는 오니를 부처님처럼 모시며 승려들이 오니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죠. 오니는 마을에서 떨어진 산속의 동굴에 숨어 살다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덮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쿠니사키에서는 그 설화를 입증하듯 오니가 살았던 기이한 바위굴이 존재한다고도 하죠. 도저히 인간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엄청난 힘을 가진 무서운 오니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애군을 가지고 오고 인간을 벌하는 잔악무도한 괴물,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 악과 선, 신까지 아우르는 존재 오니. 과연 우리는 오니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